국내 증시를 보게 되면 일단 국내 증시는 오늘 또 그러니까 요거 테스트가 이제 들어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저항이 있지 않습니까? 네. 요 저항 마음이 삐뚤었나 봐요. 삐뚤삐뚤 거리는데요. 이제 알았어요? 이제 쫙 저렇게 각도를 쫙 맞춰가지고 예 여기 저항대가 이제 시도가 나올 텐데 일단 하기 위해서는 여기 그러니까 지금 요 중요한 지지권을 이탈하면 안 되겠죠. 이게 2,670짜리입니다. 요거 이탈하지 않는 거 확인하시고 지금 거래가 밑에서 야 이런 거 좋습니다. 팍 그렇죠. 돌아서는 거래량 거. 증가. 예, 요거 좋고 여기 들어가게 되면 이제 2,700 확실히 돌아선다 그러면은 2,700 한 20 이게 시그널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돌아가줘야 되면은 그러면 결론은 뻔하죠. 뭔가 주도가 되는 게 있습니다. 저 대형주 쪽에서 네. 그러면 저희가 알고 있는 뭐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이런 반도체 쪽 아니면 또 2차전지도 분위기 조금만 힘내면 될 것 같은데, 네 이런 것들 바이오 이런 것들 아마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면 시장의 탄력들은 더 보강될 수 있는데 하나 아쉬운 게 하나 있습니다. 다 정가 좀 그래 한번 좀 해보자 으쌰으쌰 하고 있는데 예탁금이 줄어들고 있어요. 예 54조 3천억입니다. 그러면 어제만 2조 빠져나갔어요. 아니다 안 하겠어, 아예 안 해 더러워 이러면서 올라가니까 일단 파시는 것 같네요. 그런데 요거는 계속 체크하셔야 됩니다. 신용이 19조 8천억까지 올라왔습니다. 안 좋아요. 20조 넘어가게 되면 50조 체력에 신용이 20조 넘어간다. 안 좋습니다. 저걸 그냥 기본 아니냐라고 보시는 분들도 많던데. 이 정도까지는. 아니요. 제가 계속 체크하는 것 중에 하나는 신용 비율입니다. 비율. 예, 예탁 자산 대비해서 신용 비율. 근데 이렇게 되게 되면 50조대에서 20조 되게 되면은 이거 비율이 확 올라가는 그러니까 예탁 자산은 빠지고 신용은 올라가고 이러면 안 좋은 거거든요, 이게. 네. 근데 여기서 더 경계해야 될 거는 코스피하고 코스닥 중에서 코스닥은 미리 올랐다가 살짝 정체되어 있는데 코스피가 쫙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게 개인들이 돈은 빼내고 신용으로 사서 그 뭐 삼성전자 이런 거 뭐 하이닉스 바친다. 이거는 그게 썩 질은 좋은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차라리 이게 쭉 올라가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서 신용이 떨어져야 됩니다. 가장 좋은 겁니다. 네네. 그래서 아니다 그냥 신용 여기 샀는데 여기서 그냥 요거만 보고 털었는데 아유 어떡하지 이러면서 그렇게 돼주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나 지금 신용으로 네. 최근 들어서 매수하셨던 분들은 좀 정리하는 게 낫다. 예, 현금으로 하세요. 네. 예, 저희도 맞아. 아닙니다. 예, 그거 한번 보시면서 대가셨으면 좋겠고요. 지금은 좀 우리가 탐욕을 부릴 구간은 아닌 것 같아요.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은 더 크지만 네. 그래도 약간의 경계심은 좀 있어야 되는 구간. 무리해서는 안 되는 구간. 네, 한국 증시에서 네. K 증시에서는 그래도 변동성이 핵심이지 않습니까? 변동성을 사랑할 때는 뭐 묵직하게 막 그 계좌 막뭐 그걸 뭐라 그러죠? 무리해서 돌렸다가는 나 요거 왔다 갔다 잘하는 것 같은데 하다가 한 번만 삐끗하잖아요. 그렇죠. 다 날아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신용을 잘 안 쓰고 왔다 갔다 할 때 그 극점이라고 생각할 때 들어갔다가 바로 나옵니다, 신용은. 그리고 그냥 현금으로 대응하는 게 제일 좋다. 이걸 끌고 다니기 시작하게 되면은 내가 질질 끌려다닙니다, 계좌에. 그렇죠. 예, 그게 안 돼. 해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 보면서 일단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종목적으로 몇 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보니까 석유, 아까 대한민국은 산유고, 네, 그렇게 그래서 봤을 때, 이것을 테마로 보고 이 네. 테마의 강도가 어느 정도가 될 것이냐. 네. 물론 이게 뭐 여러 가지 찬반 논란이 많습니다만. 네. 네. 그냥 뭐, 무슨 경제성 어쩌고저쩌고 다 그냥 떠나고 뭐, 보니까 이걸 가지고 정치적인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건 이러고 지금 정치적으로 상황에서 이미 이슈가 되고 있어요. 예, 일단 다 빼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테마를 한 입장이다. 그러면은 꼭 보셔야 될 게, 일단 한국 석유인데요. 한국 석유. 이게 아스팔트 하는 회사예요. 네. 근데 한국 붙었고 석유 붙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쭉쭉 올라가는 것 같은데, 요거랑 그리고 한국가스공사 이게 가장 제가 보기에는 대표적으로 이제 시장의 저 한국가스공사 상한가 들어가는 거 진짜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예, 외국인과 기관이 어제 쓸어 담았다. 아닌데요. 아니 어제 이 석유주들. 그러니까 그런 아니에요? 어제 수급 볼게요. 네. 한국가스공사 기관 다 팔았고요.
외국인들은 관망. 아 여기는 개인들이- 한국석유는 예, 아니 저 한국가스공사요. 제가 보는 대장주의 성격이 한국가스공사 예,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일단은 저희들끼리 좀 애매한 겁니다. 우리끼리? 예, 예. 근데 그래도 테마주인데 강한 테마가 뭐냐라고 했었을 때 그게 움직일 수 있는 배경들은 이런 대장주로 되는 게 살아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체크하면서 그 다음에 또 흥구소교를 사신다고 하더라도 요거 보시면서 단단한지 한번 보시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만약에 개파락이 나와서 시작한다, 이거는 좀 주의해야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근데 이게 위쪽으로 시작한 상한가니까 위쪽으로 시작했다가 변화 이렇게 나오는 거 탄력 보고 이쪽 테마에 계속 있을지 않을지 요거를 체크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처음 테마다 보니까 그래도 강할 것이다라는 전제하에 매매를 하게 되면 또 이제 이게 치고 빠지고 막 이런 거 막 2, 3% 들어갔다가 2, 3% 수익 내고 빠로 나오고 뭐 이런 것들 이런 거는 가능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만 보자. 근데 관심 없다 하지 마세요.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또 보다 보니까 어제 서진 시스템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고점에서 이제 묵직합니다. 근데 어제 보니까 이게 지난번에 물량을 칩이 전환돼 가지고 이제 안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쪽 말고요. 다른 쪽에서 기존에 투자했던 쪽들이 주식으로 전환하기 시작하네요. 매물이 살짝 나옵니다. 요게 여파가 어떻게 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지금은 단기 지지권은 지지합니다. 단기 지지권 이탈하는 혹시나 35,500원대 이탈하면서 거래 훅 늘어난다. 그러면은 이거는 저 밑에까지 또 움직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타이밍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좀 올라 있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서 또 그걸 안고 좀 매물화되는 쪽들 나올 수 있을 거니까 그거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지금 해운 쪽 많이 보지 않습니까? 지금 운임 많이 상승했다 네. 쪽인데 제가 노리는 거는 다른 뭐 HMM 뭐 이런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현대글로비스 괜찮게 보고요. 예, 현대글로비스는 딱 그거죠. 지금 자동차 쪽 좋습니다. 네. 자동차 분위기 좋은데 거기다가 이게 배로 가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해상운임 올라가는 거 다 영향을 끼칠 겁니다. 근데 운임이 P가 올라갔잖아요. 네, 근데 자동차는 현대차 지금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Q도 올라갑니다. 근데 보니까 이번에 친환경차 중에서 가장 현대차가 잘 팔았던 것 중에 하나가 투싼 하이브리드입니다. 네. 이게 하이브리드인데 엘라베마 공장에서 투싼은 생산을 해요. 근데 하이브리드는 한국에서만 합니다. 한국에서만 하다 보니까 이게 그러면 결국엔 수출해서 가야 됩니다. 근데 지난달에 5월달에 지금 5월달에 지금 친환경차가 현대차가 북미로 팔았던 게 1만 몇천 대가 나오는데 1만 96대인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4,600대 정도가 투싼 하이브리드였습니다. 네. 그럼 이게 절반은 하이브리드로 판다 한쪽인데 그러면 요거 다 어디로 갑니까? 수출하게 되면 요게 영향을 끼치겠죠? 그럼 이렇게 갈 수 있겠다 한쪽에서 보는데 매매 스타일은 살아납니다. 근데 요 자리죠.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지지권 8만 원 이탈하게 되면 그거는 누가 버렸든 간에 기준점 이탈하게 되면 그 부정적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 18만 원 잡고 주가 흐름들 보시면서 일단 1차 저항, 2차 저항 이런 거 교육합니다. 교육할 겁니다. 네, 교육. 아니 근데 네. 지금 이제 그 어제도 나왔지만 그 상속세 개편 네. 이야기들이 나왔잖아요. 예. 그러면 이 지배구조 이슈와 관련해서 현대차도 지금 그 순환 출자 구조기 네. 때문에 뭐라 그럴까요? 그 현대모비스하고 이 네. 현대글로비스 이것에서 어떤 이슈들이 좀 나오지 않겠냐에 대한 그 지배구조 관련 이슈 네. 요 기대감 가지신 분들도 꽤 됐던데요. 근데 이게 뭐 하루 이틀 된 문제도 아니고요. 오래된 문제긴 하죠. 이게 이혼을 해. 응? 그래. 왜? 그래야 주가가 움직입니다. SK 보세요. 예. 아이 난 뭔 말이라고. 에이 이런. 코리아 진정한 밸류업은 디보스. 그러니까 아니 다른 각도로 봐야 돼. CEO의 그러니까 경영자의 필요가 있어야지만 올라가. 그런 거 찾다가 필요해요. 예, 그래서 미안해요. 신변상에 어떤 변화가 나와야 그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서글픈 현실입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런 거 보시고 하셨으면 좋겠고 다른 것도 몇 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시간이 다 됐네요. 네, 그리고 빠르게 또, 한번 해보세요. 예, 뭐 다른 건 없고요. 네. 그래서 아니 뭐 이 때문에 또 없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좀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거 보셨으면 좋겠고 거기다가 만약에 이번에 또 그
그거 있죠. 그 석유 가스 네. 이쪽에 촉발돼서 움직인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조선주가 그나마 어차피 거기다가 시추선 들어가고 그거 해외 거 들어오는지 그래도 국내 쪽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뭐 조선 쪽 이런 것들 보다 보니까 어제 하나오션도 자리 좋은 자리에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보다 보니까 하나오션도 이런 지금 약간 정체를 맞았다가 이런 자리 있죠. 정체 맞았다가 이렇게 딱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딱 지지하고 탁 돌아가는 거. 이런 네. 거. 지난번에 똑같이 이랬어요. 네. 이렇게 나오는 거. 이런 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딱 들어간 자리가 거기가 저점 찍고 딱 올라가는 거예요. 교육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6월 1일 날 우리가 쉴 때 그죠? 우리가 6월 1일은 휴일이었죠. 쉴 때 수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매월 1일은 그 전달에 수출 데이터가 나오는데 수출 데이터를 제가 어제도 넣어드렸었는데 그거 잠깐 한번 보고 가면 그 요거죠. 네, 보시면 8개월 연속 플러스고 2개월 연속으로 두 자릿수입니다. 그죠? 지난 4월 달에 14%, 이번에 12% 증가, 수출 증가를 했습니다. 그 아래쪽에 보시면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 국가고 우리나라가 정부에서 꼽아놓은 15대 주요 품목별 수출액이 표와 이렇게 숫자로서 이제 항상 매월 1일 날 발표를 해주는데 거기에서 보면 증감률을 보면 눈에 띄는 게 반도체가 일단 가장 눈에 띄죠, 그죠? 반도체가 눈에 띄고 선박 눈에 띕니다. 그리고 자동차도 역대 순위 1위에 해당하는 수출 금액이 나왔다. 이게 이제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상황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밑에 단까지는 뭐 온기가 잘 안 가요, 그죠? 밑에 단까지는 온기가 안 가고 위에 단에 현대, 기아차 정도까지 지금 매니저들의 관심이 거기까지는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이제 미국 내에서 전기차에 대한 판매 동향 데이터가 나왔는데 테슬라는 당연히 이제 좀 감소를 했고요. 네. 그나마 거기에서 선방한 회사가 현대, 기아가 판매량 선방을 좀 했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도 좀 모멘텀으로 작동을 좀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위치 정도만 한번 보면, 자, 지난번에 장대 양봉으로 박스권을 돌파한 이후에 다시 이제 박스권 상단부까지 내려왔는데, 우리가 기술적으로 항상 체크를 해봤지만 이렇게 박스권을 상단을 돌파하게 되면 저항을 돌파한 거기 때문에 그 저항을 돌파한 자리는 내려오게 되면 지지력을 발휘하는 구간으로 바뀐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었고, 그 비슷한 위치에서 21선 부근에서 지지받고 어제는 양봉을 하나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뭐 고가 기준으로 한 7% 가깝게 올랐다가 윗꼬리가 달려서 한 4.7%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일단 이 박스권 상단 돌파한 저항에서 지지는 받는 그런 모습을 기술적으로 현대차는 보여주는 모습이고, 기아도 어제 한 4% 올랐다가 종가 기준으로는 윗꼬리를 조금 다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일단 완성차 부분은 나쁘지 않은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볼 것은 3번인데요. 3번에 기타 유통이 뭘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기타 유통이 들어올 때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뭐 조금 전에 우리 이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실리콘2가 여기에 유통, 그러니까 화장품 우리 인디 브랜드들이 해외로 많이 지금 이제 수출하고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 유통망을 안 가지고 있잖아요. 이거 작년부터 말씀드렸던 스토리가 그 유통망을 대신해서 뚫어주는 회사가 바로 실리콘2고, 실리콘2가 그런 역할을 해주면서 이번에 실적이 엄청나게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주가가 멈추지 않는 그러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기존에 이제 주도주를 생각을 해본다면 HBM이 한 축일 것이고 하나는 화장품이었는데, 화장품의 대장주는 사실 실리콘2고 HBM의 대장주는 한미반도체잖아요. 그렇죠. 그죠? 근데 어제 두 개의 명암이 명확하게 갈리는 그러한 그림이 나타났고, 물론 한미반도체를 둘러싼 어제 우리 일발장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이슈가 영향을 좀 준 건데요. 또 시장에서는 조금 더 편안하게 플레이를 할 수 있는 부분은 화장품이 명확하게 어제는 좀 돋보이는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제 제가 요 표를 이제 보여드리면서 조금 정리를 좀 해드렸었습니다. 지금 에너지가 가장 강한 종목은 상장 모멘텀도 가지고 있는
기업이죠. 네. 상장을 하는데 그 상장하는 회사의 이쪽으로 40%의 매출 비중을 가지고 있는 한국화장품 제조가 지금 화장품 관련주 중에서 에너지가 가장 강한 좀 중소형주 중에 하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번 수출 데이터를 봤을 때 화장품 수출이 여전히 양호했기 때문에 어제 화장품 관련주들이 강했는데, 여전히 지역별로 봤을 때는 미국향의 수출이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드렸고, 미국 하면 우리 떠올려라, 그죠? 잉글우드. 그때 우리 영국이라고. 영국이지. 그러니까 우리 웃으면서 이야기했는데, 그거는 이제 기억하기 쉽게 제가 영국인지 모르겠습니까, 그죠? 요 정도의 영어 어휘는 제가 되죠. 그래서 잉글우드는 미국향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렸고, 최근에 잉글우드 랩이 실적 발표 났을 때는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조금 슬로우했는데요. 미국향 자꾸 이제 시장에서 관련된 기업을 찾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잉글우드 랩이 시장에서 조명을 다시 받고 있는 그러한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화장품 관련된 부분들은 여전히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좀 밸류에이션이 그래도 좀 싼 종목은 없어라고 했을 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는 그 용기를 만드는 회사 중에 두 종목이 있습니다. 연우라는 회사가 있고요. 이 연우라는 회사는 한국 콜마가 흡수를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연우가 턴어라운드가 되면 한국 콜마의 좋은 모멘텀으로 작동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연우 말고는 펌텍코리아라는 회사가 있죠. 네. 근데 우리가 인디 브랜드들이 만들어지면서 화장품의 종류는 엄청나게 지금 많아지고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히트하는 종목들이 있을 것이고 조용한 종목들이 있을 텐데, 어쨌든 화장품이라는 제품이 나왔을 때 그 뭐 펌프 용기라든지 어쨌든 용기에는 누군가 담아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럴 때 시장에서는 이 펌텍코리아와 연우를 보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지난번에 밸류에이션 표를 보여드렸을 때 펌텍코리아가 훨씬 더 실적이 좋고 양호하다. 그래서 밸류에이션도 화장품 관련된 좀 밸류 체인 중에서는 편안하다라는 말씀 드렸고, 최근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주가 움직임에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판에서 이제 정리를 좀 하나 해드리면 될 것 같고, 하나 더 본다면 어제 워낙 그 뭐 가스 때문에 이제 묻혀가지고 좀 눈에 안 띄었을 수도 있는데요. 생명과학 업종이 어제 양매수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죠? 예. 요즘 금리가 어쨌든 조금 주춤하고 있죠.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오늘도 뭐 사실 예. 미국 국채 금리 급락한 것 중에 하나가 그쵸, 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또 살아났다는 의견도 있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이렇게 내려올 때 투심이 살아날 수 있는 대표적인 업종 중에 하나가 우리가 공식처럼 지금 외우고 있죠. 바이오가 그래도 금리 하락하는 구간에서 이렇게 좀 투심이 살아날 수 있는 대표적인 업종이고, 대신에 6월 12일 날 우리 또 FMC 회의가 있잖아요. 네. 2월 10일 날 FMC 회의 때 금리에 대해서 약간 불안감이 작동이 되면 다시 또 바이오는 심리가 이렇게 위축될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 블랙아웃 기간이고 연준 위원들이 뭐 금리와 관련된 코멘트를 할 수 없는 구간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고, 그러면 뭐 금리가 크게 움직임이 없고 이렇게 하향 안정화가 된다라면 바이오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나쁘지 않고, 그다음에 바이오 USA라는 행사가 또 있죠, 그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어제는 여기에서 어떤 게 부각이 됐냐? 저는 바이오주들을 딱 몇몇 종목으로 우리 가족 여러분들한테 집중해서 보자라고 추려드렸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기술력이 있는 알테오젠, 그 다음에 리가캠, 그 다음에 ABL 바이오, 마지막으로 오스코텍. 이 정도로만 저는 이제 사실은 뭐 각각 기술에 대해서는 설명을 많이 드렸었고요. 근데 어제 이제 부각이 된 부분은 요거죠. 오스코텍, 그죠? 네. 오스코텍과 유한양이 얀센하고 같이 개발하고 있는 레이저 티닙이 정맥을 뚫어서 우리 그 병원에 가서 링거 맞을 때 하는 정맥형이 아니라 병용 임상을 했는데 피하 주사형 SC 제형입니다. SC 제형으로 했는데 훨씬 더 효과가 좋다라는 임상 데이터가 나왔고, 그걸로 해서 야, 그러면 외국계 증권사에서 예상했던 그 보다 훨씬 더 매출이라든지 이런 성장이 좀 빨리 나올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어제 오스코텍 같은 이런 종목에 부각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소리 소문 없이 어제 신고가를 또 이렇게 경신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죠? 오스코텍이. 그래서 나름 기술력 있는 바이오 기업들은 결국에는 지난번에 저렇게 노란색 구간에서 갭 하락했을 때
갭 하락했을 때 저렇게 뚱뚱한 음봉이 나오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때? 요 음봉의 시가를 돌파해서 밟고 올라오면 그때부터 우리가 봐도 된다. 그 밑에 영역은 불확실성이 큰 구간이기 때문에 그죠? 그때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고 저 갭 하락 만들고 엄청나게 긴 장대 음봉이 만들어졌는데 그 위로 올라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다시 오스코텍은 이 레이저 티닙이라는 막강한 또 지금 무기가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보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뭐 전고점을 돌파하는 그러한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바이오 이야기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바이오 때문에 눌려있는 기업 하나 한번 보도록 하죠. 왜냐하면 어제 삼양식품이 신고가를 갔잖아요. 그죠? 멈추지 않습니다. 잠깐 야, 쉬었다가 정말 대단하네요. 이거 사실 삼양식품. 어디까지 갈지 모르죠. 뭐 지금 상한가 갖고 여기에서 무너지지 않고 지지받고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거 이탈하지 않으면 지금 주의 종목 딱지도 달려 있는데 시가총이 이제 4조 4천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음식료 중에 어쨌든 대장은 지금 삼양식품이 이렇게 대장을 만들고 있죠. 그러면 음식료가 이렇게 시가총액 삼양식품이 만들어주면 최근에 우리 김도 돌고 막 음식료 중에 막 돌았잖아요. 그죠? 예. 그렇다면 좀 안 오른 또 그 음식료를 시장에서는 찾을 거고 대표적으로 요 기업을 좀 보지 않을까 싶은데 아마 자녀분들을 키우시는 어린 자녀분들을 키우시는 분들은 요 브랜드를 아실 것 같은데요. 마이구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마이구미. 마이구미. 아하. 네, 이거 모르시죠? 네. 모르겠습니다. 약간 젤리 같은. 아, 알겠어요. 쫀디기. 예. 쫀디기? 아니, 그 있어. 네, 있습니다. 네. 네. 그 여러 가지 과일 맛. 젤리. 맞아요. 네. 요 마이구미라는 게 있는데 어쨌든 저는 음식료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상향식품이 지금 저렇게 가는 이유는 내수에서 우리가 라면이 엄청 잘 팔려서가 아니다. 그죠? 이거 그리고 라면이 엄청나게 잘 되는 게 아니라 불닭볶음면이라는 이 메인 이 외국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요게 이제 잘 되기 때문에 지금 라면주가 움직이는 거지 농심이나 오뚜기가 삼양식품처럼 지금 오르는 거 아니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봐야 되고 결국에는 음식료 중에서 내수만 하는 것은 우리가 보면 안 되고 해외 쪽으로 지금 자꾸 나가는 거기에서 잘 되는 쪽을 봐야 된다라는 건데 오리온이 뭐 한때 중국에서 엄청나게 이제 히트가 치면서 시세가 났던 적이 있고 최근에는 좀 조용한데 그 조용했던 이유가 리가캠 바이오를 인수를 하면서 불확실성에 노출이 되면서 그때 이후로 지금 주가는 박스권에 여전히 갇혀져 있습니다. 이 리가캠 바이오, 레고캠 바이오에서 사명이 변경된 회사죠. 그러면 리가캠 바이오가 전고점을 뚫고 8만 원 위로 막 날아가면 야, 오리온이 신의 한 수가 있었네. 그죠? 잘 인수했네. 이런 기대감이 있을 텐데 리가캠 바이오가 아직까지는 좀 8만 원 지난번에 뚫다가 다시 6만 6천 원까지 이렇게 눌림목이 와 있는 상황이라서 오리온도 아직까지는 그러한 평가를 지금 받지 못하는 조금 경영진들 입장에서는 억울한 그런 그렇죠. 부분이 있겠죠. 근데 더 이상 안 빠져요. 지금 보시면 주가가 연초부터 9만 원 바닥으로 그죠? 위로는 윗꼬리 다는 가격대를 보면 한 9만 8천 원 정도, 네, 거의 10만 원 가까운 9만 원과 10만 원 사이에서 지금 계속 박스권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기관들이 4일 연속으로 이렇게 순매수가 들어왔고 어제는 외국인들이 이제 매수세가 들어와서 요 매수세가 연속으로 좀 이어진다라면 박스권 상단부인 10만 원 정도까지는 다시 또 트라이가 나올 것 같은데 이걸 지난 1월 17일 날 장대 연봉 97,500원을 종가 기준으로 강하게 넘어서 줘야지만 뭐 좀 새로운 시세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오리온도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 낙폭 과대 쪽을 찾는 분들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